역사는 최태삼 빠빠빠빠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호흡을 짧게 하시고요, 빨리 가셔야 돼요. 이걸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할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점수도 올려야 되잖아요.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짧게 호흡하셔가지고 빨리 완강을 치신 다음에 이후에 짜투리랜다. 그 남은 시간, 조각 시간을 가지시고 개념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하시면서 이 흐름만 잡아 놓으시면 1등급 받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네, 하여튼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완강을 쳤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자, 화이팅! 정말 이 고려왕조 500년은요, 지난한 외침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참 전쟁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에 살았구나. 전쟁 끝나면 또 전쟁, 그거 끝나면 또 전쟁.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짠해요. 예, 정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감사함을 갖기에는 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그 아팠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런 어떤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심정이 바로 이 고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려의 그 외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먼저 여러분 10세기, 11세기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죠? 네, 바로 거란이 쳐들어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라 그래요. 요. 네, 바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이고, 참 많죠.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이 고려의 외교는 제가 볼 땐 아트 외교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의 이 요가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인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1차 침입 때요. 네,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 바로 서희가 있습니다. 서희. 완전 중요해요. 완전. 예. 이 서희는요, 정말 전 이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당시 이 고려인들이요, 고려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란이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그냥 땅을 좀 떼어주고, 그냥 이거 빨리 마무리 짓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 우리가 지금 거란과 싸워보지도 않고 땅 떼어주고 이걸 딱 마무리한다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전 정말 여기서 소름 돋더라고요. 역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역사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판단과 행동을 하실 때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서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역사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감명 깊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저 땅을 내어준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래서 서희가 얘기하죠. 내가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지 내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희가 당시 그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단판이 벌어집니다. 서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게 아니구나. 빨리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바로 이 거란의 첫 번째 목표였던, 최종 목표였던 송과의 싸움, 거기에 집중 투구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이야기하죠. 너희 거란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과 통교,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가운데에 여진이 자리 잡고 있다. 여진족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거를 통과를 못하겠다. 그러니 그 지역 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안 거예요. 서희는 이 거란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란의 목표가 뭔지를 안 것이죠. 그래서 그 거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손이 그러냐? 그럼 우리랑 친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 알았어.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어디? 강동육주 가져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저는 정말 외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희의 어떤 활약 속에서 바로 확보된 것들이 바로 강동육주. 네. 이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1차 침입 때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려가 그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으면서 별로 이렇게 액션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쳐들어와요. 그 두 번째 쳐들어왔던 것도 결국 이제 알았어, 잘 친하게 지낼게 라고 해서 물리칩니다. 근데 또 잘 안 하니까 또 쳐들어와요. 세 번째. 이때는 고려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3차. 이때는 바로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의 강동육주 중 하나예요. 바로 귀주입니다. 귀주. 그래서 이 강동육주는 중요한 거예요. 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귀주대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우. 야, 정말 아트 외교. 하지만 그 아트 외교 이면 속에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외교는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외교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교와 힘을 아주 균형리에 갖추고 있는 이 고려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 거란과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이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이때 만든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을 이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거란족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또 이제 여진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어떤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성을 쌓아요. 자, 이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성을 쌓으니 이렇게 장성을 둘러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을 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을 쌓는 모습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란과 여지를 막기 위해서 쌓았던 것.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천리장성. 이런 것들을 축조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거란과의 침입 속에서 또 고려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교와 힘을 갖추고 있는 이 고려. 정말 이들의 외교는 아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세기가 되어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약했던 여진족이 점점 강해지면서요. 결국은 거란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변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여러분들 이게 한때 위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역사에선 늘 한때 위축했지만 다시 힘을 받아서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여진족이 성장을 합니다. 여진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나라다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한테는 이 12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진족 초반. 여진족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관이라는 인물이 또 활약을 합니다. 이때는요. 윤관이라는 인물이 활약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윤관입니다. 윤관. 자, 윤관은요. 아무래도 이 여진족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떠덕 기마병이란 말이에요. 이 기마병을 제대로 응대하려면 우리도 기마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별무반을 만들어요. 윤관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별무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별무반. 이 별무반 중에서 신보군, 신기군, 그 항마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기병이 뭐였냐면 바로 신기군.
네, 신기군. 네, 이렇게 해서 별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우와, 여진족을 아주 혼내줍니다. 그래서 확보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확보한 땅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동북 구성이라는 거예요. 동북 지역의 9개의 성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자꾸 여진족이 돌려달라고 해요. 정말 다시는 이제 이런 일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결국 돌려줘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땅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그냥 우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을 확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조건이라면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돌려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결국 이 금나라 딱 되면서 이제 고려를 압박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때 이 금이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대를 요구했을 때 이때 있었던 그 실권자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문박이족 시대 때 있었던 인물들, 바로 이자겸이라든지 사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자겸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부식이라든지 그 개경파들, 이런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금나라가 이 사대를 요구를 하니까 결국 이자겸, 김부식은 여기에 오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자겸, 김부식의 이 4대 오케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저항했던 이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사건이 뭐였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족, 금나라, 그리고 고려와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13세기입니다. 13세기인데 사실은 앞에 있었던 거란 여진과는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상대가 또 쳐들어와요. 바로 그 징기스칸의 후예였죠.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이 세운 나라는 바로 원나라죠. 원나라. 특히 우리하고는 13세기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이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정말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약탈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몽골 침입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몽골이요, 그 침략 과정 속에서 불태웠던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초조 대장경 불태웠습니다. 이때 초조 대장경, 왜 거란족 침입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 초조 대장경 불태우고요. 그 다음이 황룡사 구층 목탑, 이 선덕 여왕 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신라 때 이 황룡사 구층 목탑도 불태웁니다. 정말 왜 이래? 이거 정말 세계 문화유산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몽골이 한번 쓰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인 거죠.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이었던 그 최우, 여러분 무신정권 기억하시죠? 그 최우가 결사항전을 외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는요, 바로 이 몽골 말 타는 이 기마병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네, 강화도로 천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결사항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화도로 집권 세력들 또는 어떤 지배세력이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땅 한반도는 텅 비어버린 것이죠. 이러면서 바로 이 몽골군의 어떤 약탈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픈 시기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당시에 이 고려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몽골의 어떤 침입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항복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배중손과 삼별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중손, 삼별초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 배중손과 바로 삼별초.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삼별초가 그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삼별초는 맨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강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냐면 진도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제주로. 네, 제주로 이어지면서 끝까지 결사항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이 몽골의 침입을 이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때 만든 그 경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란족 침입 때 만든 건 바로 초조대장경이었죠. 몽골 침입 때 만든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이더라. 팔만대장경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몇십 년간 싸우다 보니까 이 몽골이 이게 한번 딱 쳐들어가면요 흔적을 없애거든요. 그런데 비록 졌지만, 비록 항복했지만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고려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이 몽골의 그 말발 아래에서 자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깃발을, 고려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 저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항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원간섭기, 내정간섭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건 고려라는 깃발을 내리진 않았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몽골의 침입 그리고 고려의 항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10세기,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엄청난 파도같이 밀려 들어왔던 이 몽골을 어떻게든 해결했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홍건적과 왜구에 또 침탈이 있습니다. 진짜 많죠? 홍건적과 왜구. 이 북방 지역에서는 홍건적, 그 다음에 이 바다 쪽에서는 왜구들이 또 침탈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 홍건적의 침탈 때는요, 이 당시 공민왕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공민왕이 안동 지역으로 피신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하나 상식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슈퍼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슈퍼스타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겠죠. 영웅이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영웅은 난세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 바로 최영. 그 다음에 바로 이성계.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그런 정말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성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들을 우리는 신흥, 새롭게 성장하는 무인 세력이다. 신흥 무인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진사대부. 네,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이 신진사대부들. 바로 이들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성장한 이들이 결합을 해서 바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원동력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가 이래저래 끝나가는 듯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외침을 막아냈는지 그 고려의 항전의 역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거란과의 침입, 인물을 보셔야 돼요. 인물. 서희의 강동 6주, 강감천의 귀주 대첩. 이 과정 때 천리장성 축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진 12세기입니다. 자, 이때 역시 인물.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완전 중요해요. 서희의 강동 6주, 윤관의 동북구성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 몽골 침입. 이때 이제 뭐 이 피해
이 피해상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후와 배중손 이런 인물들이 끝까지 항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 과정에서 바로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이성기와 같은 신흥 부인 세력이 성장했고 바로 신진사별 결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라는 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고려 왕조 500년 동안 그 끊임없이 외침이 전개되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데 고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요 이 외침, 이 50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왔던 이 외침 속에서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정말 멋지다. 고려는 정말 멋지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고려의 아트 외교, 그런 고려의 어떤 자주정신, 끝까지 항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맞는지 한번 우리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